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오픈 기념 그 16번째 주제는 가장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한 동물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날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동물들이 반려동물이나 가축으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옛날에는 누가 뱀이나 곤충들과 함께 살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인간과 함께하는 새로운 동물들이 점점 늘어났지만 아주 먼 과거부터 인간과 함께했던 동물들도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인간의 곁을 지켜온 동물은 바로 개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벽화에도 출연한 이 친구는 최소 14,000년 전, 최대 30,000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왔지만 그 근원이 조금 모호합니다. 인간과 친화력이 좋은 늑대가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개가 되었다는 설과 공통의 조상에서 갈려 나와서 지금의 개가 되었다는 설이 공존하는데 어느 경우든 간에 처음 인간과 함께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사냥 때문이에요.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온 이 친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놀라운 후각과 청각을 소유하고 있죠. 겨우 수렵과 채집으로 유명하던 시대에 저 감각들은 정말 강력한 무기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인간과 함께했던 이 친구들은 시대가 변화의 감에 따라 품종개량이라는 미명하에 이제는 같은 종인 늑대와의 공통점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지만 시베리아 빙하에서 발견된 18,000년 전의 강아지 사체를 보면 늑대 새끼와는 구분도 힘들 정도예요. 당연하게도 처음 인간과 살 때는 늑대와 거의 차이가 없었겠죠. 그러나 고대 이집트 시대만 가도 이미 늑대와는 많은 외형적 차이가 날 정도로 인위적 품종 개량을 마친 후였어요. 그게 몇백 세대를 거쳐서 지금의 개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달라요. 품종 개량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던 우리 조상들은 개들을 자유롭게 교배, 번식하도록 놔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들은 옛날부터 자연 견종의 상태를 유지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소위 똥개라고 지칭하는 아이들은 물론 우리의 토착견인 진돗개나 풍선개는 늑대와의 유사성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개들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종들이 유달리 독립심이 강한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개 다음으로 인간과 오랫동안 살아온 동물은 어떤 친구일까요? 바로 돼지입니다. 약 13,000년 전부터 사람들과 지내온 이 아이들은 개만큼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이 돼지를 기른 이유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바로 고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털 같은 부산물들도 요긴하게 써먹긴 했지만 그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니까 모른 척 넘어갈게요. 돼지를 길렀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배설물의 처리 때문이었어요. 제주 똥돼지의 근원은 굉장히 오래전이었던 거죠. 돼지 면소는 동안시대의 테라코타가 발견될 만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이고 우리나라, 인도나 유럽에서도 이용했으니 사용 범위도 무척 넓었어요. 개처럼 잡은 사냥감을 나눠줄 필요도 없고 아무거나 줘도 잘 먹으니 사람들 입장에선 무척 기르기 편한 동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부터 세계 곳곳에서 돼지를 길러왔고 돼지를 형상화한 유물이나 돼지뼈가 여기저기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도 개와 마찬가지로 처음 인간과 살았을 때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고대 돼지들은 지금처럼 엄청난 덩치를 가지진 않았죠. 더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한 품종 개량의 결과로 우리가 아는 지금의 모습이 나온 거랍니다. 정말 최근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 개와 늑대가 같은 종이어서 자손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멧돼지와 쥐돼지도 같은 종이므로 자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인간과 오래 생활한 동물입니다. 바로 양이에요. 약 11,000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온 이 친구는 중동지방에서 맨 처음 길들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용도와는 다르게 고기와 젖을 얻기 위해서 길렀죠. 현대 양의 귀여운 얼굴과 곱슬곱슬한 털은 인간의 계량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원종은 무플론이란 사냥인데 훨씬 큰 덩치에 우람한 뿔이 우리가 아는 양과 같은 종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이 친구의 주 공격 무기는 저 거대한 뿔로 들이받는 건데 양도 그 습성이 아직 유전자에 남아있어서 화가 나면 박치기부터 합니다. 비록 뿔은 없지만 두개골이 굉장히 단단해서 박치기에 당하면 돌덩이에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니 웬만하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축양은 성격도 굉장히 거칠어서 제압하기도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미식축구팀 이름을 램즈라고 지었겠어요? 하지만 객과 동물들에게는 본능적으로 공포심을 느낀다고 하는데 아마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늑대와의 악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목양견이 쉽게 얘네들을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건 저 이유 때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람들과 오랫동안 지내온 동물은 고양이예요. 약 반년 전부터 우리와 같이 사는 이 친구는 이집트에서 처음 가축화가 이루어졌죠. 이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쥐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나일강의 어마어마한 생산력 때문에 이집트에선 곡물이 남았고 그것을 창고에 보관했는데 쥐에게는 그게 보물창고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신나게 사람의 음식을 훔쳐먹었고 파라오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았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고양이 사육을 권장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인간의 음식을 지켜주는 고양이는 바스트 여신의 화신으로 추앙받았고 파라오가 아니면 그 누구도 고양이를 죽일 수 없는 법을 만들었죠. 이 법을 어기면 그 대가는 사형이에요. 이집트에서는 고양이의 반출을 엄격히 금지했지만 얘네들도 발 달린 친구들이에요. 몇 마리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세계 곳곳으로 퍼졌고 이집트보단 늦지만 중국에서도 고양이의 가축화가 완성되어서 고양이는 전 지구적으로 인간과 함께하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쥐를 잡는 용도로 사육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의 반려동물로만 인간과 함께하는 친구죠. 도도한 빈구미와 뽁뽁이 제공, 컴퓨터 모니터 가리기, 노트북 전원을 불시해 꺼트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특징은 인간과 오랜 시간 함께하고 품종 개량도 많이 행해졌지만 다른 동물들에 비하면 원종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에요. 품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외모나 크기가 개나 돼지, 양과 같은 친구들만큼 천차만별은 아니죠. 그리고 앞서 말한 친구들과는 달리 이 넷 중에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물론 중국 일부 지방과 우리나라에서 동먹긴 했지만 광범위한 전통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인간과 오랫동안 함께한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정순인의 동물기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